안녕하세요. 컨설턴트 최수정? 저는 박윤주입니다. 요즘 수시 컨설팅 하시느라 한창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수시 컨설팅 하다 보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면접이 있는 전형들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냥 학생부를 다 외우면 될까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학생부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진출 질문들과 함께 면접 연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답변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의 경험에 기반해서 질문들의 모범 답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니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단골 질문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네. 그래서 면접관이 준비한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모두가 사실 예상하는 질문이고 모두가 준비를 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성의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고는 면접장에 갈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오히려 당연히 준비했겠지? 하는 질문인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사실 면접관도 당황스럽거든요. 네, 분위기가 쌓여질 수 있죠. 그렇죠. 네. 답변에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건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 설계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모 대학교에서 건축학부는 미래지향적 건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건축을 추구한다는 교육 이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건축과 지향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답변?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와닿진 않아요. 네. 잘 들리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음. 답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원자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가 더 드러나면 좋겠죠.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했던 뭐 학습이든 활동이든 탐구든 그것들을 연계해야 좀 설득력도 높아지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한 답변으로 구성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의 교육 이념이라는 것은 네, 사실 큰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교수님들도 잘 모르실 수 모르실 수 있다. 있죠. 네, 그래서 교육 이념을 꼭 집어넣어야겠다라는 강박은 좀 맞아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어떤 그냥 관심의 차원에서 그냥 애교 정도로 사실 좀 이해될 뿐인 거지. 뭐 그것을 답변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하등의 어떤 학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정된 답변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는 평소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스타디움과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시를 걷다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 설계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고 직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센터를 설계해보고 모형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후 행복주택을 3D 모델링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설계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축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수정된 답변. 어쨌든 이 친구가 심지어 독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그쵸? 그것과 연계해서 더 진행해본 활동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첫 질문부터 예를 들어서 예상치 않았는데 이 학생의 어떤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설계했던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3D 모델링 했던 활동에 그렇죠. 대해서 후속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면접의 초반부를 본인이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이 면접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지원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후속 질문을 자기가 원하는 일종의 전략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고등학교 때 진행했던 활동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사실 자기소개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목표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예시는 철학과 예시입니다. 철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진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초반에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죠. 자기소개랑 마찬가지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학생부에서 드러나는 내 희망 학과와 실제로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 간 학과가 다른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면접관이 이 지원자의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네, 이걸 확인하고자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철학과는 사실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좀 우회 전략을 많이 쓰는 그쵸. 학과죠. 3학년이 되어서 지원학과를 현실적으로 맞아요. 조정하는 단위이기도 하죠. 답변 예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학년 때는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개인이 어떻게 상처받고 소외받는지를 탐구하면서 리브어의 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탐구를 통해 개인이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철학을 전공하여 사회가 어떻게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답변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학생은 원래 심리학과를 희망했습니다. 그렇죠. 3학년에 되어서 철학과로 지원학과를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던 학생이 답변을 재구성을 한 건데요. 학생부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원래 심리학과를 희망했구나라는 거는 쉽게 파악이 그쵸.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면접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학생의 진로가 변경되는 거는 학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면접관은 학과 교수님, 이 해당 학과 교수님일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뭐 원래 나는 뭐를 하고 싶었는데 이과에 지금 지원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그쵸. 같고, 학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과가 일지망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수정한 답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학년 때 리브의 사상을 통해 도덕적 개인과 이기적 사회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며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철학적 담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되고자 철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면접 지도를 통해서 수정을 한 답변인데요. 이 답변의 핵심은 내가 철학을 전공해서 어떤 진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가 담겨 있어야 된다인 것 같아요. 사실 철학을 전공해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철학을 전공한 마케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끝까지 연구하겠습니다 라는 컨셉을 잡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답변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실 설득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걸 연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다. 특히 인문, 어문 뭐 이런 철학과도 그렇고 불어불문학과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과와 어떤 직업이 이렇게 바로 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학과에서 특히 이러한 좀 애로사항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원 동기를 특히 생각을 할 때 학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거다라고 답변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 2학년 때 철학과 관련돼서 뭘 한 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측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라.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철학이 나한테 왜 필요한 것이다를 뭐 설득력 있게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 물리학을 이제 이수하지 않았네요. 근데 우리 학과는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인데 이 물리학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러한 질문인 거죠. 주로 사실 특정 과목에 좀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 계열에서 물리가 중요한 학과에 지원했는데 정말 물리 미이수인 상황이거나 꽤 많죠. 그렇죠. 사실 아니면 문과에서는 뭐 상경 계열 지원했을 때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뭐 이러한 과목에서 좀 특정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제 던져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저희가 모의 면접 수업을 해봐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가 사정관일 때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해봤을 때의 경험도 보면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도 되게 예상되는 질문이긴 하잖아요. 되게 명확한 약점인 거니까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렇게 납득이 가능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는 친구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은근히 어떻게 해야 좋은지 잘 모르고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모의 면접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어떤 학생이 대답했던 이제 답변을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생명과학에도 당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학년 선택 과목을 고를 당시 물리 이외에 다른 과학 과목들의 흥미를 느껴서 물리가 아닌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생명과학과 물리학 중에 고민이 있었는데 물리는 공대에 진학해서 대학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여 생명과학을 먼저 학습하고 싶어서 생명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답변을 들으면? 물리를 하기 싫었다라는 얘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이미 바꿀 수도 없는 굉장히 명확한 나의 약점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물리학이라던가 경제 과목을 좀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내신 등급 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심지어 면접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 약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냥 오히려 인정을 하고, 사실 내가 그때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좀 그렇게 선택을 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물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서 공부를 더 하려고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이 강조되어야 된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이제 좀 피드백을 해서 좀 조정을 해준 답변이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학년 과학 과목을 선택할 당시 물리학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학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물리학을 선택하는 선택자 수가 너무 적어서 내신 등급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민 끝에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화학 수업 내용을 물리학 개념과 연계해서 탐구를 진행해 보기도 하였고, 특히 물리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완을 했던 사항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리에 대해서 서적을 읽고 뭐 물리와 수학을 연계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이 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도 그래? 그러면 뭐 너 물리 공부한 거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오히려 그냥 후속 질문이 자연스럽게 내가 물리 공부하는 데 집중되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에 답변보다 훨씬 이 학생의 상황에 일단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네. 솔직하죠. 네. 네. 가끔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경제가 실제로는 학교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약간 기피해서 안 들은 거예요. 근데 혹시 면접에서 안 열려서 못 들었다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안 됩니다.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평가 단계에서 이미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수했던 교육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진짜 안 열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열렸는데 이수하지 않은 건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면접관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2학년 때 질병으로 인한 출결 공백이 많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질병이라고 해도 미인정 출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수가 사실 너무 많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죠. 네. 아무리 아파서 생긴 지각이나 결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정말로 이 친구가 아파서 질병 결석이나 조퇴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좀 꾀를 부린 건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질병 출결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아팠던 것은 아닌 듯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좀 출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친구는 했네요. 네. 굉장히 솔직하죠? 네. 근데 아마 이 친구는 건강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이 내 건강 상태를 걱정할까봐 그렇죠. 공부를 혹시 못하는 친구들도 그거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에 따라서는 학교 생활 중에 좀 쉽게 질병 조퇴나 질병 결석을 쓰는 학생이라고 인상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특히 겪으면서 뭐 좀 아프면 출결을 하지 않는 것,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관대해진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입학사정관들도 그렇고요. 사실 교수님들도 특히 출결에 대해서는 사실 개근이 당연한 거지 라고 사실 좀 깔고 가시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또 약간 너무 솔직하게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수정된 답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 편도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들어서 열이 좀 자주 오르는 편입니다. 교내 독감이 유행하여 선생님께서 먼저 조퇴를 권한 적도 있었고 저 스스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질병 조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면접관이 여기서 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뭐 기관지 왜 안 좋냐 네, 하겠어요? 네. 진짜 아팠었구나 하고 그렇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약간의 센스를 좀 더 붙이자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허약하긴 해도 뭐 건강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뭐 이런 출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대학에 가서도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더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워딩으로 답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뭐 2학년 때, 1, 2학년 때 질병 출결이 좀 있다가 3학년 때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점을 강조하면서 맞아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학과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공부해보고 싶은 어떤 수업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많이 질문하는데 학생들은 준비를 많이 못 해오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의외로 또 학생들이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 학교 커리큘럼 보고 수업명 몇 개 이제 외워가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모의 면접 봐보면 학교 수업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하긴 하던데 저는 사실 살짝 학생들이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답변에 대한 실제 학생이 했던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호텔에는 부대 시설로 카지노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카지노 실습도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실습 수업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수업들을 수강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면 딱 어떠실 것 같으세요? 카지노가 재밌을 것 같아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실습 수업을 많이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답변 자체가 뭐 무엇을 뭐 들어보고 싶으냐 물어보셨으니까 매우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친구의 더 부가적인 차원에서의 깊이를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 교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정말 듣고자 하는 포인트는 약간 빗나간 그렇죠. 질문 답변이에요. 네.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심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학과와 관련된 답변으로 좀 구성을 해본 건데 답변 예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관광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전공 분야들 중에서도 호텔 산업 분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 방문했던 호텔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들이 호텔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고등학교에서도 호텔 산업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할수록 호텔은 단순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관광경영학과에 진학하여 호텔 산업과 관련한 경영 전략을 비롯해서 다양한 호텔 산업 성공 사례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는 수업들을 수강해 보고 싶습니다. 특정 어떤 과목의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학생이 호텔 산업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계기도 확인할 수 있고 호텔 산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그러니까 왜 지금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답변이 좀 더 이제 설득적이고 또 이제 좋은 답변이 된 것 같거든요. 확실히 카지노 실습 배우고 싶다고 한 것보다는 그쵸. 좀 진지해 보여요. 맞아요. 이 학생의 태도가. 선생님 그런데 학교 수업명 꼭 외워가야 하나요? 아니면 외우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외우면 나쁠 거 없죠. 그럼요. 네, 네. 활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적절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를 뭐 줄줄 외워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합부를 사실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학교를 60개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딱 많아야 6개 사실 면접을 보실 텐데 뭐 6개 학교 수업명을 뭐 외워가는 게 문제인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정성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읽은 책 중에 지원자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혹은 전공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 책은 무엇인가요? 사실 필수 질문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대입 제공용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 활동 상황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활동을 통한 탐구나 학습 경험은 서류 평가에서 좀 주요하게 주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부에서 확인되는 특정 도서명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 질문처럼 좀 열린 질문,
답변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 예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학년 때 읽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화학물질이 생태계와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소재공학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의 답변을 재구성한 건데요. 네네. 네. 이 학생한테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의미가 있는 책이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공 이해에 도움을 준 책으로 꼽기에는 다소 쉬운 책이 아닌가. 어쨌든 소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서적을 고르는 것이 있다면, 그런 서적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르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수정된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라는 책이 신소재와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전지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전고체 전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책을 통해 고체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폭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후 차세대 반도체 개발 현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적극적으로 매우 어필이 되는 구체적으로. 게 맞아요. 좋죠. 네.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전공이랑 관련 없는 책인데 진짜 제가 의미 있게 읽은 책을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전공과 관련된 책 중에 특히 수준 있는 책이 있다면 굳이 전공과 관련 없는 그 책이 본인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면 말릴 수 없겠죠. 학생이 또 면접 답변을 잘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답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실 교수님들께서 오히려 듣고 싶은 답변은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공 관련된 책을 우선 선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가 면접 대상자가 됐고 면접장에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정말 최종 합격까지 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학생부에 드러나는 탐구 활동이나 발표하고 연관이 있는 책을 선정하면 자연스럽게 이 책이 지원자한테 얼마나 의미 있었던 책인지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 제공용 학생부에는 이 도서 목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본인은 읽었는데 세특이라던가 아니면 진로활동 이런 데 써지지 않은 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학생부 그 책 없는데 그냥 다른 책 이야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얘기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진 않으나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되죠. 학생부 활동이랑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책들이 너무 다 쓸만한 책이 없다 하면 그런 방법을 쓰지만 학생부에도 괜찮은 책이 있다 하면 학생부에 연계되어 있는 책을 선정하는 거를 권합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딱 꼭 집어서 면접관이 학생부에 있는 책 중에 골라서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 뭐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그냥 오픈하셨다면 사실 뭐 다른 책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뭐 면접에 불합격의 요소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했던 활동과 좀 연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굳이 권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근데 진짜로 정말로 학생부에 올라와 있는 책들이 너무 별로다. 너무 별로다. 괜찮은 책이 네. 없다 하면은 다른 책이라도 얘기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죠. 맞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에 학생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사정관으로서 선호하는 질문은 네네. 아니에요. 근데 면접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쵸? 좀 마지막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뭐 한마디 그냥 준비한 걸 해라 뭐 이런 의미에서 가끔 던지시는 질문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좀 빈출 질문으로 또 나올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드는 질문이잖아요. 이 정도 질문은. 근데 이 질문이 의외로 좋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해요, 네, 심지어. 네. 오히려 이런 질문을 생각을 안 해놓으면, 제 강점이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물어볼 가능성도 매우 높으나, 그래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이런 질문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학생이 실제 했던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참고로 이 학생은 소프트웨어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해보며 배울수록 재미있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잘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격적 강점과 연결 지어서 뭐 제가 뭐 인내심이 강해서 그쵸? 아니면 이렇게 뭐 몰입을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강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강점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뭐 성격적 강점도 강점이니까 틀린
틀린 답변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건 지원학과 관련된 좀 학습과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항상 있으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건 조금 아쉽죠. 네. 학업적인 부분을 좀 가미해서 좀 다시 구성한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해보며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을 다루는 책을 읽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에 집중해서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항상 우수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기초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온 점이 제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기가 확실하다면 한 가지에 잘 몰입하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에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라는 강점을 추가한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선 답변에서는 주장.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친구의 확인도 불가능해요, 주장이었는데,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주장에 근거가 생기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좀 면접 후반부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앞에 면접 질문에서 사실 이런 거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를 사실 면접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어떤 탐구라던가 독서라던가 학습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걸 일부러 좀 거기에 가미를 해라. 그러면 교수님이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보통 이런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한마디라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강점이라든지 이제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저는 한 1분 이하로 시간이 남았을 때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답변이 너무 길어도 좀 곤란해요. 맞아요. 사실 마지막 질문은 저는 오히려 고사장에서는 그냥 마지막 질문을 다 똑같이 던지자고 제안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 아이들이 이제 면접 보고 와서 입시 커뮤니티에다가 저는 그런 말 시켰는데 저는 불합격이고 저는 합격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관성을 가져가자 이런 차원에서 모두 마지막 한마디를 시키시는 면접 고사장도 있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진짜 애매하게 남았을 때 맞아요. 있어요. 뭔가 학업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좀 짧게 남았고 맞아요. 그냥 내보낼 수는 내보내기에는 없죠.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학생이 너무 답변을 길게 하면 그걸 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초조해지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 면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되게 또 찝찝해요. 찝찝하잖아요. 사실 또 그런 얘기 들었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진행을 하신 건데 학생은 그게 마음에 네. 남죠. 내가 답변하는 걸 다 안 듣고 면접관이 내 말을 끊었다. 그게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는 1분 정도 분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고 면접 콘텐츠를 지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면접 관련한 유튜브 콘텐츠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답변의 퀄리티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도움을 줄 만한 콘텐츠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어필하면 내가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가 사실 면접 관련 콘텐츠는 앞으로 더 제작을 할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정말 공통 질문들 중심으로만 했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진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좀 고민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좀 콘텐츠를 다시 한번 찍어볼까라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